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트러버 황 사장이 아닌 미트러버 뉴스의 황 기자로서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소비자 관점의 육식정보 채널인 미트러버를 운영하는 만큼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한국 닭이 작고 맛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논란을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황교익 씨의 이 치킨 논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본인은 꾸준하게 주장을 해오셨던 내용이에요. 이 반복된 요지는 한국 닭은 작고 맛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치킨 자체가 맛이 없는 음식이다, 그리고 부자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들 때문에 화제성이 더 증폭됐죠. 사실 황교익 씨가 아니더라도 언론사에서 예전부터 한국의 작은 닭 관행에 대해서는 몇몇 기사와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다시 마침 화제가 된 이유는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한 마리 2만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뉴스 때문일 겁니다. 사실 서민의 음식 치킨이 2만원이 됐다는 것도 우리한테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정작 이 뉴스가 문제가 되기도 전에 황교익 씨의 맛없다라는 말이 갖는 파문이 여러분한테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치킨을 이미 맛있게 먹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맛은 객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말이 아무리 옳아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같은 말을 제가 바꿔서 말해볼게요. 떡볶이는 맛없다, 떡볶이는 특별히 맛이 있는 음식이 아니다를 다르게 얘기하자면, 떡볶이는 어떻게 만들어도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더 차별화된 맛을 내기에는 어려운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 이후로도 근거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 대중이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보다 작은 닭을 쓰는 게 사실일까요? 이건 그냥 사실만 얘기하자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닭을 주로 소비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손질전 1.5kg, 손질 후 1kg에 10호 닭을 주로 쓴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배인 2.9kg 정도의 닭이 주로 소비되는 무게입니다. 유럽이나 남미도 닭은 큰 닭을 주로 씁니다. 외국 닭의 품종이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로 먹는 육개도 코브, 로스 이런 종이고, 미국에서도 기르는 닭이 코브 로스 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닭도 이 코브라는 닭이에요. 작은 닭을 소비하는 건 이렇게 품종의 문제라기보다는 회하고 한국 같은 경우 이 닭의 소비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회 같은 경우는 닭의 부분육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슴살이면 가슴살, 다리면 다리, 이렇게 쓰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소비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육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10호 닭의 닭 다리살이나 닭 날개살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주로 부분육을 개인 소비하기보다는 이 가족 단위가 함께 한 마리를 나눠 먹는 문화가 크죠. 이 한 마리 소비 문화는 치킨에 있어서도 연속성이 있는 게, 치킨의 조상이 바로 통닭이죠. 통닭, 말 그대로 한 마리 통째로 먹는 닭입니다. 백숙과도 괴를 같이 하는 문화인 거죠. 이 주 원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 소비 문화였다면, 업계 입장에서도 이 현상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했던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탓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우리가 언제 나서서 10호닭 아니면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10호닭이 맛있다 이런 거는 언론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의 귀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닭에 관한 생태계를 소비자가 잘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맛있고 저렴하면 되니까 시장에 맡겨놓은 셈입니다. 이 10호닭 사이즈를 중심으로 한 한 마리 소비 방식은 종계 육개 업체나 치킨 프랜차이즈들 입장에서는 장기 사육을 하거나 부분육을 가공 유통 소비하는 것보다는 나름 단일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꾸준히 10호닭이 가장 맛있는 닭이다, 1인 1닭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피하라는데 적극 동조를 했던 게 사실이죠. 왜 닭 얘기를 하면서 치킨 업체를 언급을 했냐면, 한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1년에 약 15kg 정도 됩니다. 미국의 45kg, 그 다음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30kg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닭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정작 치킨을 많이 먹는 거지 닭고기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kg을 10마리에서 15마리로 여겼을 때, 여러분이 1년에 드시는 치킨 양을 생각해 보시면 이 치킨으로 먹는 소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국의 육개 문화가 30일을 키운 10호닭에 초점이 맞춰 키워진 건 과거 사육 환경을 감안했을 때 정부 정책도 그걸 권장했던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과거 케이지 사육 방식 때 아무래도 폐사율이 높은 만큼 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잘 기르고 관리할 수 있는 사육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양계장을 하시거나 육계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개인들이 작은 닭에 대한 열풍을 일부러 주도한 건 아닙니다. 닭고기를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업체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치킨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 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겠죠. 어쨌거나 이 논란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게 된 만큼 이런 소비 문화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말 큰 닭이 맛있는 걸까요? 사실 같은 육계 품종인 코브를 예를 들었을 때 이게 30일 길렀냐 45일 길렀냐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있는 거지 맛이 엄청 질겨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냉장이나 냉동 같은 유통 방식에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맛이 큰 닭이 되려 맛있을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조리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한국의 닭은 맛이 연하고 잡내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어린 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성장이 완숙해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닭 자체의 맛이 어떤 의미에서 담백하기 때문에 염지를 하거나 양념을 하면 그 맛이 그대로 영향을 줘서 맛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이 더 발달된 겁니다.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닭 가슴살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식포닭의 부분육보다는 닭을 좀 더 길러서 그에 맞는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도 많이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백색근 중심의 이 닭가슴살을 선호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 닭다리의 적색근의 그 맛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아하죠. 닭다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기를 경우 이 적색근 비중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 맛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양념치킨을 먹을 때 식포닭도 괜찮은 거지만 우리가 다양한 소비를 하다 보면 큰 닭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퍽퍽하거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맛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큰 닭이라는 게 고작 15일, 30일 그냥 그 정도 더 키운 닭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닭을 만드시거나 파는 분이 1%라 그러면 99%의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작은 닭이 꼭 맛있다거나 이 시퍼닭이 가장 좋은 닭이라는 문화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닭은 맛있는 거고 이 닭은 맛없다 이렇게 흑백 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닭고기 문화를 위해서 좀 큰 닭을 기르는 것도 그게 유통되는 것도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닭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드셔보시고 진짜 시포닭이 좋으면 시포닭이 계속 팔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2호닭, 13호닭이 좋다라고 하면 모든 업체는 소비자한테 초점을 맞춰서 다 변화될 겁니다. 미트러버는 언제나 소비자 관점에서의 육식 소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무겁고 긴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